오늘은 솟구찌리 목줄 길이하고 단차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솟구찌리 목줄 길이는 소위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죠. 표준이라는 말은 셋업이 여기서부터라는 뜻입니다. 네. 이건 아닙니다. 이것만 된다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뿐이고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솟구찌리에서 사용되는 표준은 30에 36이죠. 30에 36에서 40에 47, 50에 58 이렇게도 가고 25에 31, 20에 25 이렇게도 갑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이거는 수심이 매우 얕은 그런 상황, 아니면 잡어가 극심한 상황, 알붕어이죠. 특히 알붕어. 그런 상황에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고 다니까 정신이 없네. 이 긴 목줄의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짧은 경우는 잘 몰라요. 실제로 짧은 경우에 목줄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도 옵니다. 근데 우리가 입질을 한 번이라도 더 받고 먹이기가 쉬우려면 긴 게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도 보면 30에 36도 작년 같은 활성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늘리는데 늘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이렇게 셋업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단차가 왜 6cm냐. 제가 이 단차에서 내림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죠. 내림과 솟구치리가 다르다고 말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비공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중증인들은 많을 텐데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영상을 보고 다른 데 가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유별나게 그럴 거 뭐 있냐, 그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비비면 안 되는 걸 비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는 1000번 얘기해도 똑같아요. 내림하고 솟구줄이는 달라요. 저만 한 명 더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 유튜브 하진 않지만. 내림은요, 단차가 3cm였습니다. 거기에서 넓어진 게 5cm입니다. 이게 왜 3cm인지 5cm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놨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는요, 3cm라는 말은 두 바늘을 사실상 붙인 상태를 뜻합니다. 물에 넣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벌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림은 목줄도 짧잖아요. 그래서 3cm면 충분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림 낚시는 물속에 채비를 던져 넣으면 떡밥 2개가, 이게 3cm인데 약간 그 경사가 지는 이렇게 모여들면요, 이게 3cm도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형태가 돼요. 경사면이면 더 하고요. 그래서 같이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집어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먹이는데 한 알보다 두 알이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두 알을 같이 붙여 놓는 거예요. 이게 내림낚시 개념입니다. 5cm는 목줄이 길어지니까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림을 하시는 분들은 목줄을 길게도 안 쓰지만 길어져도 단차를 절대 벌리지 않습니다. 세미 단차 이거는요 이제 변형된 거예요. 그거를 정통 내림낚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내림낚시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그 어중간한 낚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단차 6cm는 뭐냐 하면 속꼬치리에서 최대한 가깝게 그러나 떨어져 있게 이런 의미입니다.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이 구별을.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있는 그림이랑 얘랑 비교해 보면 이 간격이 얘가 3cm여도 실제로는 1, 2cm밖에 안 나오고 얘가 6cm 단차면 실제로는 3, 4c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범위가 더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만큼 좁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속꼬치리도 단차가 보세요. 되게 넓은 듯 보여도 5, 6, 7, 8 이게 맥스예요.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한 곳 여기 가면 9, 10 정도 단차를 겨우 내요. 바닥에 보통 그림이 이렇게 그리죠. 이거는요 속꼬치리에서 단차를 벌렸을 때 그림이에요. 실제로 내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cm, 5cm잖아요. 이게 내림 그림이에요. 진짜 내림. 단차 내가 벌리고 싶으면 벌리면 되지. 그 내림의 정신에 벗어난다니까요. 내림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내가 내림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개념을 잡아놓고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해온 낚시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사람들이 불고기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나는 그걸 떡갈비라고 부를 거야 이러면서 떡갈비 그래 버린다고 떡갈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림의 개념은 이건 진짜 양콩알이죠. 양콩알을 속공으로 넣고 최단 시간에 나오는 입질을 빨리 잡아내는 거예요. 집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집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경기를 하면서 집어를 하는데 무개념 집어를 하게 된 거죠. 어분 보리보리 해가지고 막 폭탄 집어하고 그래가지고 이 낚시터 자체를 망쳐버려 놓고 어려운 낚시를 시작하는 거죠.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그냥 가면 되는데 집 앞 거리에다가 쓰레기를 다 던져 놓고 봉지를 터트려 놓고 거기서 그 길을 지나가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경기 낚시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3cm에서 5cm의 단차는 이 간격이 좁습니다. 그것도 목줄이 20에 25 정도 되는 그
표준적인 내림일 때 간격이 좀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요즘 여러분들이 내림 구사한다 하면서 하는 그 이런 낚시 있죠. 입질 그건 배웠거든. 입질이 끊어지면 목줄을 늘린다. 이건 알았거든요. 입질이 뜸하면. 그래서 요즘 내림하는 분들 보면 40에 45, 50에 55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 간격이 넓어지느냐? 아니에요. 좁아요, 이거. 여러분, 단차가 작으면 이 둘의 간격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는 이 1번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고 목줄이 길어도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1번은 위에서 보면 이게 영역이 되죠. 그렇죠? 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영역이 이 정도 돼요. 근데 2번하고 3번은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물론 잘하면 좋겠죠. 점이 점으로 모이니까. 근데 노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뭐냐 하면 동조 개념이 없습니다. 동조 개념이 없어요. 속구줄이와 내림낚시를 구별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동조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떡붕어 낚시는 보세요. 다 윗바늘의 집어력과 풀림을 아랫바늘이 누리는 방식이에요. 볼까요? 대표적인 게 단차 세트, 윗바늘 집어제, 아랫바늘 먹이용. 그러면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양단고는요, 띄워서 하는 양단고. 더 길게 할까? 그러면 단차가 이 정도 있다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떡붕어 낚시는 기본적으로 입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솜털 같은 형태가 됐을 때 제대로 흡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밥을 쫓아 먹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붕어 낚시는 자연스럽게 이런 연막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먹이를 넣는 형태가 돼요. 속꽃줄이는 다를까?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띄워서 하는 낚시는 입체고 속꽃줄이는 평면이에요, 평면. 그래서 떡밥이 A 떡밥이 풀리면 복원력에 의해서 B 떡밥이 이 자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꾸로이지만 이것도 역시 동조 개념인 거죠. 이에 반해서 내림은 두 바늘 각각이 다 먹이용이에요. 원래 동조 개념이 아니에요. 내림도 집어를 하는데 그 집어는 이런 집어가 아닙니다. 내림의 집어는 그 공간 안에 밥을 넣어 이렇게 뿌려 놓는 그런 의미예요. 다. 그리고 실제로 먹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양콩알입니다. 그러니까 외바늘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외바늘이 왜 된 줄 아세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중에 안에 있거든.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걸 이것저것 먹다가 이걸 흡입하는 거예요. 얘만 보고 먹는 게 아니에요. 떡붕어는 기본적으로 입자를 흡입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죠. 단차가 9에서 10cm 나오는 경우도 경사면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6cm, 7cm짜리 단차라면 이 경사면 때문에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이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벌어지니까 이 밑으로 오면 실제로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붕어 낚시 특유의 그 단차를 이용한 집어군을 형성하고 모으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지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단차를 9에서 10 정도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경사면에 가면 40에 47이던 곳을 경사면에 가면 40에 48, 40에 49, 경우에 따라서 급경사면 40에 50 그렇게 해요. 근데 경사면에 따라서 단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바닥에서 생기는 이 단차죠. 벌어짐.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줄을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아랫목줄 길게 쓰면 유리하다고 생각해. 할 거야. 단차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속꽃줄이의 특징. 속꽃줄의 특징은 단차가 적다. 그러면 이 말은 두 목줄 기울기의 차이가 적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단차 6, 7cm 정도. 단차가 크다 10cm 이상. 이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물속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A, B 중에 이 케이스는 왼쪽 케이스는 A가 맞으면 B도 맞아요. 그리고 A가 약간 텐션이 있어도 B는 맞거나 이런 정도예요. 근데요, 오른쪽 케이스는 A가 맞으면 B는 스레가 나요. 생각보다 많이 누워버리거든. 그리고 B가 맞으면 A는 떠버려요. 맞죠? B를 여기다 맞춰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B를 이쯤까지 넣었다. 그러면 A는 바닥에서 뜨죠. 자, 헛방이 나요. 뭐 때문에 날까요? 왼쪽 케이스는 쭈라시를 조금만 손보고 터치만 신경 쓰면 돼요. 두 바늘 다 같은 컨디션이니까. 근데 오른쪽 케이스는 찌라시를 조금 손봐서는 표도 안 나고 터치를 못 맞춰요. 왜? 이 헛방이 A에서 났는지 B에서 났는지 몰라요. B에서 났으면 찌라시를 줄여야 되고 A에서 났으면 터치를 바꿔야 돼. 그리고 바닥으로 계속 내려도 계속 A에서 헛방 나요. 왜?
먹는 컨디션이 안 맞거든. 그래서 여러분 세미 단차로 하는 양단고가 위험한 거예요. 헛방이 나도 왜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뭐 그냥 뭐 남들이 하면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잡더라, 뭘로 잡더라, 그럼 나도 그거 해봐야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차 무조건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교통법규도 아니고 30kg라고 하라 그러면 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몇 번이고 고민하고 시도해서 나온 최적화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용할 때 왜 이걸 사용하는지는 생각을 하고 사용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변화도 멋대로 줘버리고 그럼 엉터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줄 길이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반응이 없으면 늘리고 반응이 있으면 줄일 수 있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떡밥이고, 그 다음에 목줄에 변화를 줄 때는 이런 단차를 반드시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래야 낚시가 발전을 합니다. 내림하고 속구줄이하고 다릅니다. 자꾸 같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속구줄이 설명했는데 역시 내림 낚시는 이러지 마세요. 왜 나를 내림을 폄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정의가 다르다고 말했는데 정의가 다른 거예요.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도 대만 같은 환경에 가면 이 속구줄이 안 해요. 뭐 하려고 이거 해? 풀터 달기 해가지고 낙하 중에 까면 되지. 그게 제일 빠른데 고기도 어차피 쬐끄만한데. 비벼 먹지 마십시오. 비빔밥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낚시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상식적인지. 그게 먼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